안녕하세요. 음, 젊었을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당신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면서 살아오지 않으셨나요? 뭐 내 이력서, 내 성적표, 아니면 내 연봉, 이런 걸로요. 꼭 내 존재 자체가 숫자로 평가받는 그런 기분이었죠. 내가 잘 살고 있다는 거, 또 남들보다 뒤처지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여전히 이 사회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려고 늘 애썼던 기억, 아마 다들 있으실 겁니다. 네, 정확한 지적이세요. 그런데 저는 거기다 하나 더 해서 그 사회적 압박감 말고요. 스스로 만들어낸 불안감, 이것도 한몫했다고 봐요. 아, 스스로요? 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그런 시선도 있지만 그보다는 내가 내심 정해놓은 어떤 기준 있잖아요. 그렇죠, 있죠. 거기에 도달하지 못할까 봐 스스로를 계속 채찍질하는 거죠. 그래서 항상 바빴고 잠시 쉬는 것조차 마음이 불편하고 심지어 죄책감까지 들었던 거예요. 멈추는 법을 배우지 못한 채 그냥 달려온 시간이었던 거죠.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한 소스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유튜브 채널 행복이 TV에 인생사랑방 코너에 올라온 글인데요. 70대 더 이상 증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진 나이. 라는 제목이에요. 평생 우리를 몰아붙였던 그 증명의 의무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지는 그 순간에 대해서 아주 담담하게 그러면서도 깊은 통찰을 담고 있더라고요. 오늘은 이 글을 바탕으로 나이가 들면서 찾아오는 삶의 아주 근본적인 변화, 어쩌면 해방에 가까운 그 감각에 대해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 평생 짊어지고 왔던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순간에 대한 이야기. 아주 좋네요. 이 글에서 이야기하는 변화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요. 지금 다른 연령대를 살고 계신 당신에게도 분명 큰 울림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70대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그럼요. 우리 모두가 언젠가는 도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의 상태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변화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그래서 가장 먼저 꼽은 변화가 아주 인상적이던데 바로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나이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과거에는 뭐 왜 회사를 그만뒀는지, 왜 이 길을 선택했는지, 심지어 왜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모든 선택을 주변 사람들한테 설명하고 또 이해시켜야만 했다는 거죠. 이 지점이 굉장히 흥미로워요. 보통 설명하지 않는다고 하면 뭔가 좀 고집스러워 보이거나 소통을 거부하는 태도로 오해하기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기 쉽죠. 하지만 이 글에서 말하는 설명하지 않을 자유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이건 뭐랄까, 타인에게 온전히 이해받지 못해도 괜찮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아주 깊은 수용의 단계에 이른 거죠. 아, 잠시만요. 글에 이런 구절이 나오던데 설명하지 않는 선택도 하나의 존중이다. 이게 되게 새롭게 들리더라고요. 보통은 내 상황을 친절하게 잘 설명해 주는 게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이건 관점을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존중은 수십 년간 수많은 선택과 그 결과를 온몸으로 겪어온 자기 자신의 삶, 그 역사를 이제 스스로 존중하게 되었다는 의미로 해석해야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을 때는 내 선택에 자신이 없으니까 자꾸 외부의 동의나 이해를 구하게 되잖아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괜찮은 거 맞지? 하고 확인받고 싶은 마음. 네, 바로 그거죠. 하지만 오랜 시간을 통과하면서 내 선택의 결과를 내가 온전히 책임지고 또 받아들이게 되면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어지는 겁니다. 내 삶의 맥락은 내가 가장 잘 아니까요. 엄청난 해방감이겠네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토록 길게 설명을 해야만 했던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비교 때문 아니었을까요? 이 글에서도 바로 그 지점을 두 번째 변화로 짚더군요. 맞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는 그렇게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어요. 비교라는 경주 트랙 위를 계속 달리고 있으니까 내가 왜 이 페이스로 달리는지, 왜 저쪽이 아니라 이쪽 트랙을 택했는지 계속해서 중계하고 설명해야 했던 거죠. 그렇죠. 하지만 70대가 되면 그 트랙 자체에서 내려오게 된다고 그런 말합니다. 뭐 누가 더 좋은 차를 타는지, 자식이 얼마나 성공했는지 이런 것들이 더 이상 내 마음을 흔드는 중요한 변수가 되지 못하는 거죠. 아니, 근데 머리로는 비교는 불행의 시작이다 이걸 다 알지만 살면서 비교를 멈추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소셜미디어만 켜도 온통 반짝이는 다른 사람들 삶이 보이는데 이 글에 나오는 어르신들은 대체 어떻게 그 비교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걸까요? 글에 나오는 한 문장이 그 답을 함축하고 있다고 봅니다. 바로 뒤처졌다는 생각보다 여기까지 왔다는 감각이 더 크다. 이 문장이에요. 이게 핵심입니다. 여기까지 왔다는 감각. 네. 젊을 때는 인생을 100m 단거리 경주처럼 생각하죠.
옆 사람보다 0.1초라도 빨라야 하고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불안하고요. 하지만 70대가 되면 인생이 마라톤이었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건 1등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수많은 오르막 내리막을 거쳐서 포기하지 않고 42.19km를 완주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그 사실 자체가 되는 거죠. 와. 경쟁의 관점이 감사의 관점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입니다. 경쟁이 감사로 바뀐다. 와, 그건 정말 차원이 다른 이야기네요. 남들과의 상대평가가 아니라 내 삶의 여정 전체에 대한 절대평가로 바뀌는 거군요. 내 옆 사람이 지금 어디쯤 있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고 그냥 묵묵히 걸어온 내 두 발을 대견하게 여기게 되는 그런 마음이랄까요? 정확합니다. 그래서 삶의 트로피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요. 젊을 때는 승진, 더 큰 집, 사회적 명예 같은 외부로 보여지는 트로피를 원했다면요. 나이가 들면서는 지난 세월 동안 쌓아온 나만의 경험, 관계, 추억 같은 내면의 트로피가 더 소중해지는 거죠. 그건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거니까. 그렇죠. 비교할 수도 없는 오직 나만의 것이니까요. 비교가 힘을 잃는 건 아주 당연한 수순인 겁니다. 남들과의 상대평가가 끝났으니까 내 선택을 굳이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설명할 필요성 자체를 못 느끼게 되는 거군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변화가 이렇게 딱 맞물려 돌아가네요. 그런데 이게 가능하려면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변화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바로 세 번째, 인정에 대한 태도 변화죠. 그렇습니다. 젊을 땐 칭찬 한마디에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고 인정을 받으면 안도감을 느꼈잖아요. 그랬죠. 하지만 반대로 인정받지 못하면 내 존재 자체가 부정당하는 것처럼 쉽게 흔들렸죠. 그런데 그래서는 이제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다. 이렇게 담담하게 이야기합니다. 보통 나이가 들면 더 고집스러워지고 남의 말을 안 듣는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글은 그게 아니네요. 내면의 기준이 단단해지는 과정이라고 보는 거군요. 이건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왜 그렇게 될 수 있는 걸까요? 그 이유를 그래서는 내 삶의 무게를 내가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구절로 설명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평가의 주체가 외부에서 내부로 완전히 이동한 거죠. 이걸 심리학에서는 내적 준거 체계가 단단하게 형성되었다고 말합니다. 반대로 젊을 때는 외적 준거 체계에 의존하는 경향이 아주 강하죠. 타인의 평가, 좋아요 개수, 사회적 기준 같은 것들이 내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는 겁니다. 재밌네요. 그러니까 외적 준거 체계는 계속해서 변하는 파도 같은 거고 내적 준거 체계는 그 파도에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굳건한 닷 같은 거군요. 오, 아주 완벽한 비유입니다. 그 닷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죠. 수십 년간 성공과 실패, 기쁨과 슬픔이라는 수많은 풍파를 겪으면서 조금씩 아주 단단하게 벼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수고했다는 말을 굳이 안 해줘도, 잘해냈다는 증명을 받지 않아도 나 스스로 내 삶의 치열함과 의미를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외부의 평가라는 파도에 내 배가 흔들리지 않는 상태. 바로 그 상태에 이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 어느 때보다 외적 준거 체계를 강요하는 시대잖아요. 소셜 미디어 속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남과 비교하고 좋아요로 인정받으려고 하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글이 말하는 내면의 닷을 내리는 과정은 단순히 나이듦의 지혜를 넘어서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궁극의 과제처럼 느껴지네요. 동감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닷을 내렸을 때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 바로 글의 마지막에서 이야기하는 편안함입니다. 글은 70대를 무언가를 더 꽉 쥐는 나이가 아니라 조금씩 내려놓는 나이라고 정의하거든요. 자식에 대한 기대, 사회적 역할에 대한 의무, 그리고 남들에게 잘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 같은 것들을요. 앞서 말한 세 가지 변화, 그러니까 설명하려는 노력, 비교하려는 습관, 인정받으려는 욕구, 이 모든 걸 내려놓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내려놓음의 결과로 찾아오는 것이 바로 편안함이라고 글은 말합니다. 여기서 아주 역설적이면서도 아름다운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 그 자체가 충분히 잘 살아온 증거처럼 느껴진다. 이 문장이 이 글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아요. 평생 무언가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그 증명하려는 노력을 멈추는 바로 그 순간, 역설적으로 내 삶 전체가 비로소 증명된다는 거잖아요. 정말 깊은 통찰입니다. 이걸 조금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우리는 평생 무엇이 되기 위해, 즉 비커밍을 위해 살아갑니다. 더 나은 사람, 더 성공한 사람, 더 인정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죠. 행위, doing을 통해서 가치를 증명하려는 거군요.
네. 그런데 70대가 되어 내려놓음을 통해 얻는 편안함은 더 이상 무언가가 되려고 애쓰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 즉 비잉으로 존재하는 상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데서 오는 평온함입니다. 증명하려는 행위 doing을 멈추고 자신의 존재 자체를 긍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건 수동적인 포기나 체념과는 완전히 달라요. 오히려 아주 적극적인 자기 긍정의 상태인 거죠. 오늘 살펴본 이 글은 70대라는 나이가 단순히 기년이 쇠퇴하고 늙어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네요. 평생 동안 우리를 짓눌러왔던 증명의 의무라는 그 무거운 갑옷을 벗어던지고 진짜 자기 자신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이라는 걸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혼란처럼 들리기도 하는데요. 질문의 결이 다르다고 생각해요. 젊을 때는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굉장히 미래지향적이고 방위적인 질문을 던지잖아요. 그렇죠. 목표를 향해서. 네, 사회가 정해놓은 목표, 부모님이 기대하는 모습을 향해서 달려가죠. 하지만 나는 어떤 사람일까라는 질문은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자신의 삶 전체를 관통하는 성찰적인 질문입니다. 수많은 경험과 시간이 쌓여서 내 안에 여러 겹의 내가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된 사람만이 던질 수 있는 질문인 거죠. 그래서 그 질문 자체가 삶의 깊이를 증명한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건 비단 70대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닐 것 같네요, 정말.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20대, 40대인 당신에게도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겠죠. 물론입니다. 이 글은 모든 세대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70대가 되어야만 이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삶의 어느 단계에 있든 우리는 이 내려놓음의 지혜를 조금씩 연습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글은 우리에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스스로에게 조금 더 관대해져도 괜찮다고, 잠시 그 무거운 증명의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다고 아주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글은 70대가 되어 많은 것을 내려놓음으로써 비로소 얻게 되는 편안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는 당신의 지금 나이와 상관없이 오늘 당신의 삶에서 그 편안함을 아주 조금이라도 느끼기 위해서 당신이 지금 당장 작게나마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꼭 거창한 것일 필요는 없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의식해서 하기 싫은 약속에 아니오라고 말하는 용기일 수도 있고요. 완벽해야 한다는 강박을 내려놓고 오늘 저녁은 그냥 대충 때우는 것일 수도 있겠죠? 당신의 삶에서 그 편안함을 가져다 줄 작은 내려놓음은 무엇일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